해설의 제 세 번째 큰 제목인 꿈 해몽에 대하여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사람의 보이지 않는 인생길은 참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죠.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그 좌우명이 있고 또 별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그 좌우명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요즘의 좌우명은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있다.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있는데 그 운명의 길을 어렴풋하게 좀 미리 보여주는 세계가 바로 꿈의 세계라는 거죠. 꿈의 세계다. 우리가 태몽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듯이 태몽이라는 게 단순한 남녀의 이러한 성의 구별뿐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면은 태어날 아이가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 또 신체적 특성, 행동 특성, 성격 특성, 나아가 장래의 직업운을 태몽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꿈이 미래를 예지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인생길에 대해서 꿈을 통해서 우리가 어렴풋하게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꿈의 세계에 대해서 제 자신의 스스로 만든 제 별칭이 몽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몽몽은 몽생몽사의 줄임말인데요. 저 자신은 꿈에 살고 꿈에 죽는다, 이러한 마음 자세로 꿈을 연구를 지금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꿈에 대한 연구에 매진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꿈 해몽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한 거를 간단하게 한번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꿈을 왜 꾸는가 라는 걸 좀 정리하면은, 쉽게 말하면 꿈은 왜 꾸느냐? 우리 인간의 영적인 정신 능력의 활동에서 빚어내는 세계다. 두 번째로 주사야몽이라고 그래서 낮에 꿈꾼 것이 밤에 드러난다. 낮에 생각한 거, 낮에 생각한 것이 밤에 드러난다. 그러니까 낮에 어떤 마음 먹은 게, 이런 입장도 있고, 또 우리 선인들이 정신이 감흥해서 꿈을 꾼다. 어떠한 간절한 생각이 또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뭘 갖다가 누구한테 부탁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 부탁한 생각이 너무 간절하다 보면 이 부탁한 생각이 그 사람 꿈에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또 신체 내부의 이상이나 외부의 이상이 있을 적에 그걸 갖다 꿈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일러 등이 이렇게 비춰들면은 꿈에서는 괴물이 쫓아온다든지, 여기다가 성냥불을 갖다 대면은 화형을 당하는 그러한 꿈을 꾼다든지, 이런 거라든지, 또는 폐가 안 좋으면은 좀 쫓기는 꿈, 또는 답답한 꿈을 갖다가 꾼다든지, 이렇게 내부 외부에 의해서 꿈을 꿀 수도 있고, 또 주변의 위험을 일깨우기도 합니다. 꿈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아주머니가 주방에 이렇게 가스레인지에 뭘 올려놓고서 그만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랬을 적에 꿈속에서 막 앵하고 소방차가 막 지나가는 소리에 듣고 이 사람이 깨요. 깨보니까 현실에서 그 가스레인지 얻은 게 이렇게 넘쳐가지고 막 불이 날 지경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주변의 위험을 갖다가 꿈을 통해서 일깨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때, 우리는 자지만 우리의 뇌는 이렇게 깨어 있어가지고 주변 상황에 대해서 꿈으로 일깨워준다는 거죠. 또 내면의 심리나 이런 것이 표출되는데, 자신의 소망이나 불안감이, 고향 가고 싶으니까 현실에서 못 가는 거 꿈에 가본다든지, 뺑소니 운전사는 어떤 꿈을 꿀까요? 경찰관이 붙잡으러 오는 꿈을 꿀 수가 있죠. 이게 불안감에서 그런 꿈을 꾼다는 거죠.
이 밖에도 꿈을 왜 꾸는가?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영적인 정신력의 활동이다. 요것을 1번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꿈의 종류와 해몽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쭉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꿈의 종류는 꿈의 전개 양상별로 저는 자랑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꿈꾸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다. 요즘 사람의 꿈을 비롯해서 옛날 선현의 꿈, 나아가 중국의 어떤 꿈 사례, 이런 꿈을 꾸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제가 꿈의 몽을 하는 거는 이런 꿈을 꾸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와 꿈의 상징을 이해해서 이런 꿈을 꿨으니까 이러한 상징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이런 것이 꿈을 갖다가 해몽하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수많은 꿈 사례를 분석해서 나눠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임의로 나눴습니다만은 어떤 꿈이든지 이 안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을 갖다가 제가 크게 여기 대충 한 9가지로 분류했는데 우리가 꾸는 꿈은 다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 9가지가 어떤 건지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하나씩 자세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상징적인 미래의 꿈이 있다. 둘째로 사실적인 미래 투시의 꿈이 있다. 소망 표현의 꿈이 있다. 자신의 불안, 공포, 초조감 등의 심리 표출의 꿈이 있다. 3, 4번은 묶을 수 있습니다. 일깨움의 꿈이 있다. 자신의 신체 내부의 이상이나 주변의 위험사항에 대해서 일깨움의 꿈이 있다. 창조적인 사유활동의 꿈이 있다. 계시적인 성격의 꿈이 있다. 지어낸 거짓 꿈이 있을 수 있다. 허망성의 꿈이 있을 수 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피라미드를 비유를 들었는데 이 피라미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밑바닥에 가장 넓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프로이트는 요 얘기를 합니다. 소망이 꿈에 표출됐다. 억눌린 성적 충동이 꿈으로 표출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 꿈이 제일 많습니다. 이 꿈의 세계가 제일 중요하죠. 상징적인 미래의 꿈의 세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제일 많죠. 상징적인 미래의 꿈의 세계가 제일 많으면서 제일 두텁게 넓게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꿈은 상징적인 미래의 꿈은 어떤 꿈이냐? 즉 장차 일어날 일을 자, 여기 살펴보겠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예지한다는 거죠. 이 상징적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시면 돼요. 꿈의 언어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징이라고. 즉 상징적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상징적이다 보니까 아주 좀 다소 황당한 전개를 보이고 있어요. 다소 황당한 전개. 상징이다. 그러니까 꿈의 언어는 상징인데 이 황당한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꿈의 언어는 상징이다. 이런 말. 그래서 상징이라는 것은 황당한 전개를 보여준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꿈을 갖다가 우리가 꿀 수가 있어요. 남편이 어떤 여자와 성행하는 꿈을 꿨다. 그러면 이것이 모르는 어떤 그 주부는 야, 우리 남편이 바람 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남편을 갖다가 당신 바람 필 거야 하고 막 이렇게 닥달하면은 꿈을 모르는 사람이죠. 즉 꿈의 언어는 상징인데 이것이 어떤 여자와 성행하는 꿈을 꿨다고 그래서 당신 그럴 거야. 물론 요것이 얘기했지만은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은 이런 경우로 실제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 사실적인 미래투시의 꿈에서는 실제로 남편이 어떤 여자와 성행하는 꿈을 꿀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상징적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고 어떤 거로 주로 일어나느냐. 자, 이런 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떤 여자와 성행하는 꿈은 이런 꿈을 꿨으게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이나 결합, 성사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실직자라면은 취업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성행이 한다는 거는 두 대상의 결합, 성사, 체결 이런 일로 일어난다는 거죠. 요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좀 흥미해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꿈에 성행이 하는 꿈은 결합, 성사, 체결되는 일로 이루어진다. 처한상에 따라서 실직자가 이런 꿈을 꿨으면 취업한다. 연예인과 키스하는 꿈을 들 수 있어요. 어느 여고생이 3학년인데 그 연예인 문성근과 키스하는 꿈을 꿨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고생이 기차, 지하철에서 문성근과 키스하는 꿈을 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죠. 대학에 합격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연예인하고 키스다. 그러면은 이때 연예인은 선망의 대상이요. 연예인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스타라고 그러죠. 스타. 반짝반짝 밤하늘에 빛나는 별. 선망의 대상이요. 여기하고 키스하는 꿈을 꿨으니까 좋은 꿈이죠. 그런데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면은 연예인과 키스하는 꿈을 꾸고 대학에 합격했는데 이 여고생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내가 하필이면은 그 탤런트 문성근이하고 했나? 나는 이왕이면은 장동건, 뭐 비, 뭐 이런 사람하고 키스를 하는 게 아니라 왜 하필이면은 좀 나이 든 사람하고 내가 키스를 했느냐? 이 궁금증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꿈의 상징은 절묘해서 나중에 이 여고생이 합격하고 나서 보니까 어느 대학에 합격했느냐? 어느 대학에 합격했죠? 이 서강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에 합격했는데 알고 보니까 문성근 씨가 서강대 출신이더라는 거예요. 서강대학교 출신. 그러니까 꿈의 상징이 절묘하죠. 서강대학교 출신이다. 또 제 예를 갖다가 제 예를 하나 들죠. 요건 제 사례인데 저도 예지적 꿈을 상당히 잘 꿉니다. 그래서 뭐 집 살 때나 또는 주식에서 대박이 나거나 이렇게 쪽박이 날지게도 주식으로 꿈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꿈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면은 저도 꿈을 꿨어요.
자, 제가 꾼 꿈은 뭐였느냐? 처녀와 키스하는 꿈을 꿨습니다. 뭐 저도 50대는 훨씬 지났는데 꿈에 처녀하고 키스하는데 요거는 요런 꿈을 꿨어요. 쉽게 말하면 처녀와 키스하는 꿈을 꿨는데 촉각적인 꿈이죠. 너무나 신선한 거예요. 이 아주 그 머릿속이 꿈속에서 아주 상쾌하고 그렇게 신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깨보니까는 꿈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제가? 아, 좋은 꿈 꿨다. 그런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뭐가 아쉽죠? 좀 확실하게 꿈이 실현되려면 이 신선한 키스 말고 하나 더 나아가서 요거까지 가면 더 좋겠죠. 요거까지 하는까지 했으면은 더 좋은데 어쨌거나 그래도 좋은 꿈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징적인 꿈으로. 자, 처녀하고 키스하는 꿈인데 아주 신선하고 아주 참 좋았다. 아주 감미로운 게 아니라 아주 머릿속이 신선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좋은 일이 일어날 건 틀림없죠. 근데 처한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요즘 이제 현실에서는 좀 이렇게 머리 아프고 그런 일이 많아서 어디 이렇게 조용한 데에 텃밭을 하나 사서 내가 이렇게 고추도 심고 도마도도 심고 이렇게 퇴근하면은 이런 조그만 텃밭 갖기가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그 알아보러 다니니까 제가 태어난 곳은 사는 곳은 춘천인데 춘천도 땅값이 많이 올라서 마음에 드는 곳은 뭐 못 줘도 평당 30만 원 이상을 줘야 그래도 이렇게 그런 밭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딴 사람 소개를 받고 가보니까 뭐 마음에 들면은 값이 아주 비싸다든지 또는 이제 어떤 데 보면은 이렇게 뭐 별로 땅 모양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럴 때예요. 그래서 몇 군데 부동산 소개로 가봤지만 그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꿈을 꿨는데 처녀하고 아주 신선한 키스하는 꿈을 꾸고 아, 좋은 일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 3일 있다가 웬 복도방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기 어디 이렇게 나왔는데 보러 가지 않겠느냐. 저는 꿈이 있으니까 그래 가겠다. 그러니까 얼마냐 그러니까는 평당 10만 원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싸냐. 그러면 그게 어느 뭐 산속이거나 뭐 이렇게 길에서 많이 떨어졌겠네.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려면 가보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그 도로에서 비포장으로 갔다가 길은 있지만 비포장으로 또 한 5분인지 10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 한겨울철인데도 지형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풍수에 여러분 자총령 우백호 다 아시죠? 이게 풍수가 우리 사람의 인체에 비교하면 자, 제가 산입니다. 이렇게 산. 그러면 이 뒤에는 북쪽이 있어야 돼요. 북쪽. 뒤에서 오는 바람을 막아주고 좌총령 우백호 양쪽으로 뻗어내린 능선이 있고 요 라인이죠. 요 라인에 원래 요 풍수에서 요쪽 라인이 요 가운데 여기가 명당으로 칩니다. 그 여기는 어떠냐? 뒤에서 오는 그 북서풍 다 막아주니까 바람도 안 불고 양쪽에 능선이 뻗어내려 있으니까 여기는 명당터죠. 꼭 요런 터요. 그런데 한 300여 평을 갖다가 3천만 원 돈으로 갖다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생각하고 나는 터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할 적에도 10%를 지급하면 되는데 또 꿈을 생각하고 20%를 계약금으로 걸었습니다. 왜 20% 걸었느냐? 꿈을 꿨을 적에 처녀와 키스하는 꿈을 꿨는데 원래 확실하게 하자면은 이제 그러한 그
성행위 하는 꿈으로 갖다가 나갔으면은 더 확실한데 키스한 것 갖고는 좀 약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한 마음에 20%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근데 계약하러 오는 그 계약하는 날 보니까 그 상대방이 계약서를 가져왔는데 그 등기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보는 등기 등본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뭐 미룽지인지 뭔지 일제 때 아주 50년 전에 그러한 그 문서로 돼 있어요. 미룽지로 된 문서.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땅은 이렇게 교차로라든지 뭐 이렇게 지역 정보지에 나온 것도 아니고 부동산 가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할아버지 땅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 이름을 있다가 이걸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50년 넘게 바뀌지도 않은 땅이야. 할아버지 이전 50년 넘게. 쉽게 말하면 그 땅이 뭐 같은 땅이란 얘기죠? 그 땅이 처녀지 같은, 처녀지라고 하죠. 우리 보통 처녀지 하면은 아무도 떼타지 않은, 예? 순수한. 그러니까 꿈속에서 내가 처녀하고 키스했다. 그러면 그 처녀로 상징된 땅은 때묻지 않은 땅. 50년 이상 남의 어떠한 손길도 거치지 않고 그야말로 처녀지 같은 땅. 이런 얘기죠. 그리고 키스할 적에 신선했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내 감촉이 느낌이 좋았으니까 좋은 꿈이죠. 그래서 저는 어떠한 그 처녀와 신선한 키스를 하는 꿈을 꾸고 산속에 300여 평의 처녀지 같은 땅, 50년 동안이나 이상 땅에 이렇게 사고 판 것이 없는 그런 처녀 같은 땅을, 처녀지 땅을 사는 일이 이루어졌죠. 이것이 바로 예지적 꿈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 요번에 들 거는 이제 똥꿈의 사례죠. 똥꿈. 자, 똥꿈은 어떻습니까? 똥꿈은. 우리 똥꿈은 뭐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알고 있죠? 똥꿈은 뭐 여기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다. 자, 두 가지를 갖다가 같이 보겠습니다. 똥꿈이 있고 돼지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상징적으로 똥꿈이 재물의 상징인데 이 똥꿈하고 준하는 게 또 오줌도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세 가지가 다 되는데 똥꿈이나 오줌이나 맑은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똥꿈이 재물의 상징으로 상징되는데 농경사회에서 삭혀가지고 거름으로 썼죠. 오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똥이나 오줌도 재물의 상징이다 이거죠. 여러분 저 개성상인이 지독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성상인이 그 소변을 사고 팔 때 거름 쓴다고 이렇게 맛을 봐가지고 오줌의 농도를 갖다가 이렇게 판별해서 샀다는. 그러니까 그 오줌을 맛볼 정도로 그렇게 개성상인이 어찌 보면 철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삭혀서 썼으니까 삭혀서 거름진 농사짓는데 썼으니까 바로 재물이 되는 거죠. 맑은 물이 농사 짓는데 아마 물 없으면 농사 못 짓죠. 그러니까 맑은 물이나 오줌이나 똥이 바로 재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똥꿈의 예를 주자면 전쟁에서 대포알을 맞았어요. 근데 똥대포예요. 똥대포. 그러니까 똥으로 된 자, 이게 좀 그렇죠.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상대방의 대포알을 맞았는데 털퍼덕. 근데 그게 똥대포였다. 똥대포.
복권에 당첨됐어요. 참. 자, 이렇게 되죠. 아내가 상추쌈 이렇게 저녁이라고 먹는데 상추쌈을 맛있게 먹었는데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 먹은 거 다 똥이라고 하는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요렇게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황당한 전개가 상징적인 미래의지 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파를 맞았는데 똥으로 된 거 복권 당첨, 싸먹은 상추쌈이 똥이라는 거 복권 당첨. 이렇게 황당한 전개가 상징적인 미래의지 꿈의 특징이다. 그런데 똥꿈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똥꿈을 예를 들어서 자, 여기 그러나 똥을 버리는 꿈은 어찌 되겠습니까? 반대로 똥을 버리는 꿈은 재물이 나가는 일로 실현이 되죠. 이건 제가 체험했습니다. 저도 주식 투자를 하지만 벌써 한 10여 년 전 이상 꿈에 교실 복도에서 꿈에 상적으로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실 복도에서 변을 보는데 그걸 비닐로 싸가지고 이렇게 버리러 가는 거예요. 버리러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다른 사람이 있어서 눈치 봐서 못 버리다가 사람 없을 때 버리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이런 꿈을 꿨을 때 야 나는 똥꿈 꿨어 재물 들어와가 아닙니다. 왜? 똥을 갖다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도 똑같이 샀던 주식이 막 떨어지는데 팔려다가 화장실에 가서 다른 사람에서 못 버렸던 것처럼 미련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사람 없을 적에 똥을 버렸는데 엄청난 손해를 보고 주식을 매도하는 일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똥을 버리는 꿈은 나가고 똥이 들어오는 꿈은 좋은 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똥하고 효과는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오줌 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똥꿈하고 마찬가지로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똥이나 오줌이나 또 맑은 물도 역시 그래요. 그래서 정리된 김에 하나 더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재물의 상징이 되는 게 있어요. 자, 뭐가 있죠? 지금 똥, 오줌, 물 요것도 됩니다. 어디서 소금을 많이 가져왔다. 여러분 지금 바닷물이 왜 짜다. 민속에서 뭐 맷돌 돌리는데 소금 나와라 해가지고 그게 계속 나와서 짜다. 이러한 그 동화적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소금이 굉장히 귀했어요. 전매품이었죠. 소금. 자, 소금 말고 뭐도 됩니까? 뭐 장작, 뭐 연탄. 이것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흙도 이게 아주 고운 황토흙이 재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사 짓는 분 아실 거예요. 흙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흙이 있어야 거기다가 심고 그러죠. 흙. 이것뿐만이 아니라 똥, 오줌, 물, 소금, 장작, 연탄, 흙 다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쌀 당연히 재물의 상징이죠. 보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유용한 우리 식재료는 전부 다 재물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똥꿈이 재물의 상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요거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 하자면은 돼지 꿈을 들 수 있어요. 돼지도 이러한 재물의 상징이 되죠. 돼지 꿈이 왜 좋으냐? 돼지 꿈도 역시 이것도 되지만 그래서 재물의 상징을 보면 어떻습니까? 돼지.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돼지가 쑥쑥 커나가요. 타산, 새끼 많이 낳습니다. 여러분 저 이거 아시죠? 뭘 보면 이해될까요?
이발소 그림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이발소 그림. 어미 돼지가 새끼 돼지에게 젖먹이는 그림이 이전에 이발소 같은 데 가면 걸려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죠? 그 이발소 가게가 번창하라, 번영하라는 뜻에서 이 어미 돼지 한 마리가 여러 새끼 돼지에게 젖을 먹이는 그림이 걸려 있는데 쑥쑥 커나가고 새끼 많이 낳고 이러한 거에서 돈 많이 벌라고 이런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뭐가 됩니까? 돼지는 옛날 물물교환의 잔재예요. 장날에 돼지 한 마리 새끼라도 가지고 가면 쌀 몇 말로 바꿔옵니다. 즉 돼지가 바로 뭐죠? 재물이고 바로 돈이나 마찬가지죠. 돼지가 만만한 게 돼지. 돼지 하면은 지금 이제 뭐 고도리에서도 그러네. 화투짝에서도 돼지 하면 복돼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돼지 먹기 놀이 하지 않습니까? 돼지가 바로 재물의 상징이 된다. 이렇게 재물의 상징이 되는데 문제는 똥꿈은 똥꿈은 완전히 100% 재물의 상징이 되는데 비해서 이 돼지 꿈은 재물의 상징이도 되는데 이 재물의 상징 말고 또 있습니다. 재물의 상징 말고 돼지는 어떠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 있죠. 똥꿈은 이제 재물의 상징으로만 쓰이는데 돼지 꿈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상징으로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상징. 또 태몽표상도 되고. 여러분 저 돼지 꿈 태몽으로 태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꿈에 집에 돼지가 들어왔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태몽으로 애를 갖게 됐다. 애를 가지게 됐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태몽표상으로 돼지도 많이 등장해요. 뭐 어린 꽃돼지가 왔다. 뭐 태몽표상. 아울러 사람이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회사의 그 부장이 돼지가 들어오는 꿈을 꿔요. 그래서 야 나는 좋은 꿈 꿨어 하고 로또 복권을 샀는데 꽝 하고 나오면 에이 꿈은 엉터리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돼지가 상징적으로 재물의 상징으로 될 적에는 뭐 복권에 되든지 뭐 주식에서 뭐 올라가서 이익을 얻든지 좋은 일을 이루어지지만 사람의 상징되는 경우가 있어요. 돼지 꿈을 꿨는데 자기네 집에 돼지 같은 가정부가 들어올 수도 있고 뚱뚱한 가정부가 들어올 수도 있고 자기 회사에 돼지 같은 아주 탐욕한 부하 직원을 맞이하는 일로 실현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꿈이라는 게 상징이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됩니다. 근데 똥꿈이나 오줌꿈의 특징은 주로 재물로 되는데 반해서 돼지는 재물의 상징이도 되기도 하지만 사람의 상징이나 이렇게 태몽표상으로 되기도 한다. 지금 상징적인 미래의 꿈에 관한 예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상징적인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데 다시 정리하면은 성행이 하는 꿈은 결합, 성사, 체결이다. 키스 꿈도 거기에 좀 준한다. 그런데 이게 또 소망 표출의 꿈이 될 수도 있죠. 뭐 키스하고 싶어서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주로 언급하는 게 상징적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만. 그래서 성행의 꿈과 키스 꿈 또는 이제 여기 그 똥꿈과 오줌꿈. 똥꿈은 재물의 상징이고 똥오줌은 재물의 상징이다. 들어오는 경우에는 재물을 얻게 된다. 또 돼지꿈도 역시 재물을 얻게 되는데 다르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상징으로 해서 탐욕스러운 여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돼지 꿈은 이제
사람의 상징으로 해서 태몽표상에서 탐욕스러운 사람이거나 뚱뚱한 사람을 얻게 될 수 있다. 태몽으로도 실현될 수 있다. 이런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하나 더 소개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자, 죽는 꿈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는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탄생을 갖다 가져오는 것이 죽는 꿈이죠. 꿈은 반대가 아니라 죽는다는 것은 기존의 대상이 사라지고 새로운 탄생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토바이에 치여서 죽는 꿈이요. 근데 자,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배달부였어요. 배달부. 중국집 배달부가 오토바이에 치여 죽는 꿈을 꿨는데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그러면 중국집에 음식 배달하다가 로또에 당첨돼서 10억, 20억 생겼는데 그 중국집 배달 계속 하겠습니까? 안 하죠. 새롭게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지는 걸 상적에서 꿈에 죽는 거로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죽는다는 거는 현재의 위치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걸 죽는 꿈으로 보여주는 거죠. 상징적으로 죽는 꿈은 좋은 꿈이다.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명정을 쓴다. 죽어가지고서 이렇게 쓰는 꿈도 그렇고 죽는 꿈이 새로운 탄생, 부활의 꿈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